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제조소 부분을 할 겁니다. 우선 제조소 부분 강의하기 전에 해설 그림은 위험물 해설서에 있는 것을 인용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험물 해설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갈치를 해서 PT를 띄워드리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제조소부터 하겠습니다. 제조소라고 하면 제조소 등을 먼저 정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대한 부분에서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조소를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소 하면은 일단은 건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건물이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벽이 있겠죠. 이렇게 벽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건물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채광설비라고 해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채광설비, 창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문구로는 채광설비, 창. 그 다음에 여기 안에를 들어가야 되니까 출입문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요 바닥은 누출되면 안 된다. 화재가 안쪽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는 폭발력이 바깥으로 가면 안 된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법을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안전거리예요. 차근차근히 뒤에 거는 할 거고요. 안전거리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전거리란 위험물 시설, 그 구성품 등과 다른 공작물, 방호 대상물 사이에 소방 안전상 확보를 하여야 할 수평거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평거리. 수평거리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제조소가 있다고 하면 제조소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수평거리가 10m다라고 하면 10m에 띄어서 건물이 있고요. 주거용이 있고 중간에 창고 같은 게 있어도 관계없어요. 주거용으로 쓰는 거하고 10m 이상만 이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장애물이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물 있어도 관계없어요. 결국에 이 목적은 뭐냐? 연소 확대 반지 및 안전을 위하여. 그래서 안전을 위하여 띄는 거리를 해서 안전거리입니다. 수평거리 개념이에요.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반경할 때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바닥에서 그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에 보시면 일단은 시험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암기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3m, 3m, 5m, 10m, 20m, 30m, 50m. 자, 3m 이상이다라고 하면 사용전압이 얼마?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인데요. 특고압 다음에 가공전선이에요. 가공전선은 전선이 지상으로 날아가는 거를 가공전선이라 그래요. 지하에 매설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 있어요. 어디 강남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전봇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봇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공전선은. 근데 지금 보시면 7000V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7000V까지는 고압, 7000V 초과를 고압이라고 합니다. 고압. 고압 중에서도 뭐 특고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7000V 초과, 자꾸 이제 3500하고 헷갈려서. 7000V 초과 35,000V 이하예요. 이하. 이거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에 35,000V로 종종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7000 초과 35,000 이하는 3m 이상. 35,000V 초과가 5m 이상. 그 다음에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얼마? 10m 이상. 다만 제조소에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주거, 즉 제조소에 있는 곳에 직원들을 위한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 자, 그 다음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병원도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 병원,
병원에는 이제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 요양병원 등등등등이다. 그 다음에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여기 중요합니다. 300명 이상의 극장, 공연장,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보육시설, 여기 보건시설, 복지시설. 그 다음 유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로서 정의된 거는 50m 이상. 제가 지금 빠뜨렸네요. 가스, 고압가스, 도시가스, 석유가스 등등은 20m 이상.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7000V 초과 35,000V 이하는 몇 미터를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냐? 3m 이상. 35,000V 초과하면 5m 이상. 사람이 주거 용도는 얼마? 10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가스시설, 가스시설은 20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그 다음에 학교, 병원 300명 이상이 모이는 극장, 영화상영관 등등 20명 이상의 복지, 보건시설 등은 몇 미터? 30m 이상. 그 다음에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라. 그러면 제조소를 허가를 할 때 주변에 주거용도 시설이 있거나 주택가라든가 주변에 학교, 병원 등이 있던가 주변에 전봇대 같은 고압 가공선로나 가스 설비가 있으면 안전거리 확보를 할 수 없으니 제조소 허가가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에서 안전거리 제외 적용을 아예 안 하는 것들, 제6류위험물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주유소 바로 옆에 보면 주택가 많이 있어요. 주유소 옆에 보면 학교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다? 안전거리 적용을 아예 적용을 아예 안 한다고요. 그게 뭐다? 주유 판매. 그 다음에 저장소에는 지하, 옥내, 안반, 이동 탱크입니다. 지하, 옥내, 안반, 이동. 지하 안반은 아실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땅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폭발을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뭔 개념이냐면 폭발력을 가지고 개념을 해요. 주로 이제 그 폭탄 같은 거 터지거나 얼마 전에도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제조소에서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경 몇 미터 이내 창문이 다 깨졌다, 유리창문이 깨졌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폭파 사고가 나면 그 폭발, 그 기압에 의해서 주변에 유리창들이 파편되거나 그 압력으로 주변에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는 건데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안전거리가 필요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주유소 대부분이 다 지하 탱크를 씁니다. 그래서 주유소, 판매 취급소, 지하, 안반,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면 탱크롤이 자동차가 이런 곳을 지나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동 탱크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외다. 그 정도 보시고 옥내 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되어서 일부 이제 옥내 저장소에 대한 부분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보시면 지정수량 20배 이하, 20배 미만 이에서 말머리는 이미 4동육 제외라고 합니다. 자꾸 이걸 말머리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 미, 사, 동, 육 제외, 뭘 제외? 안전거리 제외. 그래서 20배 미만의 사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와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합니다. 안전거리 제외 대상. 그리고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이건 20배 이하예요. 20배 이하의 건축물로서 아래 조건을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벽, 기, 바, 보, 지, 내화 구조이고요. 이곳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저장 창고에는 창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20배 위험물의 건축물, 20배 이하의
옥내 저장소는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부연 설명 드릴 거는 벽기, 바보지 이런 거는 뭐 앞에 거 따서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동 폐쇄 방식의 갑종 방음이란 건 뭐냐면 문 중에서요, 출입문 중에서 철문을 방음이라고 해요. 철문. 불에 견디는 건 물론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시험에 의해서 방화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갑종과 을종. 갑종은 비차열 1시간, 그다음에 을종은 차열 30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갑종 방화문이란 거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또는 이러한 곳에 외벽에도 출입구가 나오니까 그 출입구에 설치할 때는 갑종 방화문, 철제로 된 갑종 방화문을 쓰되 자동 폐쇄식이래요. 자동 폐쇄기란 말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방식이겠죠. 자동으로 문 닫히는 거. 도어 클로즈를 설치하여. 그러면 안전거리 제외를 하더라. 다음 이제 히드록시라민. 이거 너무 중요해요. 히드록시이면 OH, 아민이면 NH2요. 이러한 히드록시나민 염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안전거리 3m, 5m, 10m, 20m, 30m, 50m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정수량의 배수에 의해서 값을 넣고 삼승근 루트를 하고 51.1을 곱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시려고 또 수학 책 찾으셔가지고 하지 마세요. 책 찾으셔도 시험장에서 이거 사람이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쓰시는 거예요. 결론은 히드록시나민은 안전거리는 51.1 곱하기 3승근 루트 n이다. 이때 n은 지정수량의 배수다. 히드록시나민의 지정수량은 얼마냐? 100kg이더라. 제5류 위험물에 있었죠. 자, 특히나 히드록시나민 등에는 제조소 등에 담토제를 설치하라. 그래서 담토제 설치 위치는 제조소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되, 이때 담토제의 높이는 히드록시나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하라. 이때 담의 두께는 저기 보면 15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요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건물들은 전부 다 지으실 때 보면 철근을 넣고요.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굳히죠.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요. 철골은요, 철골재를 씌우고 철골재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강재를 만드는 거. 주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열 팽창률이 거의 비슷해서 같이 쓰기 아주 딱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는 뭐냐? 블록조라고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그 건설 현장에서는 브로크라고 합니다. 브로크. 어떤 거냐면 블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이 있다.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럼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럼 요 위에다가 또 하나 쌓는 거죠. 그럼 여기 공간이 남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 블럭을 보강해라. 그럼 어디가 더 튼튼할까요? 이게 훨씬 더 튼튼하겠죠. 블럭은 그냥 블럭을 쌓으면 안 되고 블럭에다가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보강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 콘크리트 블록죠. 얘보다 한 단계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 두께는 15cm나 20cm. 만약에 토제, 흙담을 싼다 그러면 이렇게 흙담을 싸죠. 흙담을 쌀 때 요 각도가 60도씨 미만으로 해라. 너무 경사지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추가 설비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을 위한 위험물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히드록시나민 등에는 추가 설비예요. 철 이온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해라. 자, 그 다음에 방화산 유효한 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소가 있고요. 여기 제조소가 있고 이격거리가 필요하대요. 만약에 이거를 학교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제조소 주변에 학교가 너무 많아. 다 30m 이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30m 이내인데 예, 아주 애매하게 뭐 28m, 29m 이런 것들을 쫙 걸려요. 그럴 때 허가를 안 내주는 거는 안전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국가 산업의 발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허가를 받으려면 누가 예, 제조소 등을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라? 예, 어떠한 설비를 해줘라. 그래서 그 설비가 뭐냐? 방화상 유효한 담이에요. 방화상. 그냥 일반 담이 아니라 방화상이에요. 화재로부터 이거를 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또는 폭발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담을 설치하면 인정해 주겠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예, 간단한 기본 공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수학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죠. 여기가 x고 y다. 그럼 y는 x제곱에다 예, x제곱.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로 가야겠네요. 여기 y. 여기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폭발력은 예, x제곱 그래프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제조소, 여기가 제조소고 여기가 만약에 건축물의 높이다. 그럼 요 높이 h는 어떻게 나와요? 요 h 값이 요 y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y 값은 요 x 값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계산값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는 요 높이 y는 x의 제곱만큼에 비례한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요. 제조소에 담이 있어요. 제조소의 벽이죠. 벽이 예, 내화 구조로서 폭발에 견디는 담이에요. 그러면 제조소의 담이 예,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담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폭발을 하더라도 여기서 폭발을 하더라도 예, 여길 기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너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값을 A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래프를 A만큼 올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럼 이때 Y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근 건축물까지의 H 값은요. 이 대문자 H는 대문자 D 제곱 플러스 이 건축물의 높이 A가 되겠고요. 그럼 요거 지금 보면 자, 요거를 요 그래프는 일단 지울게요. 너무 또 원론적인 얘기 나와서 어지러워하실 분이 계셔서 자, 그래프가 자, 요렇게 해서 A 값만큼 올린 그래프란 얘기죠. 물론 이 경사도는 안에 있는 위험 물질이 어떻게 터트리냐에 따라서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수 P 값을 준 겁니다. P 값. 그러면 이 높이 H 값은 이 거리 D만큼이겠죠. 그럼 결국은 자, 여기에서 폭발을 했을 때 이거 담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담이 없는데 폭발했을 때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걸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예요? 폭발하면 폭발력 때문에 이 건물에 손상을 가더라. 그럼 이 건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담을 싸라는 얘기죠. 폭발력을 위로 방출할 정도의 담을 싸라. 여기 담을 싸면 이 담의 높이는 소문자 H, 담까지의 거리는 소문자 D. 그러면 폭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폭발력이 이렇게 위로 가겠죠. 예, 그러면 이 곡선, 여기 부분이 예, 보정된 거예요. 그래서 보정된 연소 한계 곡선이다. 그게 어디요? 여기 있는 거죠, 요거.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의 높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설명해요. 예, 인근 건축물의 안전거리만 얘기를 했어요. 안전거리만. 근데 안전거리만 적용해 안전거리를 띄더라도 중간에 뭐가 있다? 건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건물의 높이가 너무 높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보강을 해야겠다. 뭐로? 방화산 유효한 담으로써.
그러면 방화선 유효한 담은 어느 만큼의 거리를 띄어서 거리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질 겁니다. 설치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H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대문자 H는 상수 P에다가 대문자 D의 제곱 플러스 A고요. 여기 소문자 H는 P의 거리 D, 소문자 D죠. D의 제곱 플러스 A다. 전체를 뺍니다. 그러면 대문자 H 마이너스 H는 P에다가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H 값을 계산해 보죠. 요 지금 H 값. 자, H는 마이너스 넘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H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H 이렇게 가죠 그냥. 플러스 P의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그러면 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H는 H 마이너스 P의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공식이 어디 있냐? 요 공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 앞에 거는 보시죠. 앞에 거는 여기 P D의 제곱 플러스 A 값입니다. P D의 제곱 플러스 A 값이 뭐냐면 여기서 숫자를 넣었을 때 이 건물의 높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의 높이 H가 더 크대요. 더 크다는 얘기는 해당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걸리지 않아. 그럴 때는 높이는 얼마? 2m로 하고요. 최소 높이 2m. 이게 최소 높이예요. 걸린대요. H 값이 더 크대요. 이게 걸린대요. 걸리면 높이를 구해서 더 올려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높이 H는 2m 이상 4m로 한정을 칩니다. 4m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4m 이상의 높은 벽이 들어가면 담이 스스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높이는 2m, 최대 높이는 4m라고 합니다. 자, 부연 설명 보시죠. D는 제조소 등의 외벽으로부터 인구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문자 H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 그 다음에 소문자 D는 제조소로부터 어디 방화산 유효한 담까지의 거리, 소문사 H는 그 담의 높이, A는 제조소 외벽의 높이, 이때 상수 P값은 정해진 값이다. P값은 0.04, 0.15와 무한대로 낮습니다. 0.04라는 거는 자, 목조 구조고요. 내화 구조도 아니고요. 방화문이 없대요. 0.15는 방화 구조고요. 을종. 그 다음에 무한대로 나오는 거는 방화나 내화 구조의 갑종. P값이 무한대라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P값 0.04, 0.15 무한대. 기능사 시험에서 이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A값을 물어보는데요. 그림이 좀 작을지 몰라도 말씀만 드리면 외벽, 요게 A다. 여기 외벽에 지금 창이 나와 있는데 창이 나왔으면 여기가 A다.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니래요. 그럼 이건 아예 0이다. A 값이요. 이렇게 해서 담이 있더라. 그럼 요 담으로 한다. 떨어져서 옮겨 담는 작업에서 방위제가 있더라. 그럼 방위제 높이를 하더라. 방위제가 있으면 옥에 있는 종영이죠. 종영. 옥에 있는 종영은 종영의 높이 왜 보강을 했을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횡형이에요. 횡형은 옆으로 터질 겁니다. 그럴 때는 방위제의 높이. 그 다음에 옥의 저장소에는 경계 표시를 한 부분의 높이까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2m 미만일 때는 2m로 하고 4m 이상일 때는 4m로 하되 다음에 소화 설비를 보강해라. 그래서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하거나 그 다음에 옥내, 옥의 스프링, 물분무, 포, 활성, 가스, 할로겐 분말 소화 설비 중에 적용성이 소화 있는 설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설치를 하거나 반경 30m 이내 대형 소화기 하나를 증설하거나 해서 보강을 해라. 자, 다음. 만약에 담을 쌌어요. 담을 쌌는데 이건 높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옆으로 나와 있더라. 옆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건물이 요만큼이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요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고
요 점을 그리고 원을 그려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모르노라. 예. 담에 폭으로 해라. 그러면 폭발력이 거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컴파스로 도면상의 그림은 나오겠죠. 다음. 유암 담의 재료. 제소서로부터 앞에 있던 거는 2m 나왔던 거는 뭐냐면 히드록시나민에 대한 특례 조건에서 담이고요. 일반적인 히드록시나민이 아닌 일반적인 거는 방아선 유한 담이나 5m 미만의 거리에다가 뭘 설치해라? 담을 설치해라. 자, 불연 재료는 5m 이상으로 가라. 이거 체크 좀 해주시고, 내화는 5m 미만, 불연은 5m 이상. 그 정도 보시고 보유공지 가겠습니다. 보유공지란 보유해라, 보유해라, 공, 빈, 땅. 보유공지는 빈 땅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빈 땅. 그럼 빈 땅이 왜 필요할까? 앞쪽에 안전거리는 빈 땅 개념이 아니고요. 이격거리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유공지는 이격거리를 플러스 아무것도 존재하면 안 된다. 왜? 보시죠. 위험물 시설의 화재 시, 여기가 화재가 덮치면 이 화재가 옆으로 퍼질 거예요. 이 화재의 연소 확대 방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제실자들이 피난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피난로가 막히면 안 되죠. 무조건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활동상, 피난 공간의 확보. 그다음에 불이 나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최소한 뭐는 와야 돼요? 최소한 소방차 정도는 와야 돼요. 왜? 화학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주로 많으니까. 그럼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최소 폭은 얼마가 돼야 된다? 최소 도로폭은 3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3m를 잡아주는 거예요. 3m 이상의 보유 공지, 빈 땅이 있어야 여기 와서 소방자동차가 불 끄는 작업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옆에 건물에 불이 났다. 여기 옆에 건물에 불이 나면 이 불씨가 옆으로 튀어나가서 불을 끌 수 할 수 있으니 여기서 뭐 소화 작업도 해라. 해서 세 가지 주로 연소 확대 방지, 소화 활동의 공간 확보, 그 다음에 피난산 유한 공간 확보. 요거를 지금 보유공지라고 하고요. 건물의 끝 모서리로부터 이렇게 반경을 돌려가면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보유공지 암기. 이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과예요. 이거 되게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배 이하가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얇게 몇 배로 나오면 딱 10배로 나와요. 10배. 10배 이하니까 10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0배 이하가 3m, 10배 초과가 5m 이상. 그래서 보유공지는 띄어라. 그래서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해당 보유공지를 띄우는 거예요. 다 둘러가지고 다 사방을 다 띄워야겠죠. 그것이 보유공지, 빈 땅이더라. 자, 보유공지는 서로 이제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림에서 보시면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9m가 필요하고요.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5m가 필요하대요.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9m만 만족하면 되겠죠. 제조소는 5m가 필요하고요. 옥내 저장소는 3m가 필요해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숫자인 5m를 설정하면 되겠다. 그럼 이쪽은 9m를 띄고요. 이쪽은 5m를 띄고 여기는 3m를 띄고. 지금 보시면 요건 다 뭐예요? 보유 공지.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불연성 격벽에 의한 보유 공지 면제. 자, 불연성 격벽이라는 거는 건물과 건물, 건물 내부에 건물 안에다가 불연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의 격벽. 격벽이라는 건 이쪽에서도 벽이고 이쪽에서도 벽이고 격으로 만든 벽이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넘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구획을 하라는 얘기죠. 이러한 격벽을 설치하면 보유공지를 면제해 주겠다요. 격벽을 설치한 부분을 다만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방아산 유한 격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때 그 방아산 유한 불연성 격벽은 뭐여야 되냐? 내화 구조해야 된다.
여기서 또 예외 규정이 있네요. 제6류 위험물은 불연재료. 그 다음에 창 및 출입구. 창은 내면 안 되고요.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입니다. 그리고 방화문에는 돌출된 격벽을 설치해라. 돌출된 격벽이란 벽으로부터 바깥으로 튀어나가라는 얘기예요. 돌출시켜라. 그래서 외벽의 벽은 양단으로 0.5m 이상, 50cm, 양단으로 0.5m씩 띄고 지붕은 0.5m씩 띄어라. 다만 지정과산화물, 여기서 말하는 지정과산화물이란 무기, 유기, 과산화 수소 중에서 지정된 과산화물은 유기과산화물을 얘기합니다. 유기과산화물. 그래서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로서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kg 이상인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을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정과산화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정과산화물은 옆에 벽으로부터 50을 띈 거를 1m를 띱니다. 그러니까 0.5m에서 1m로 늘리고, 지붕은 0.5m인 것을 그냥 0.5m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정과산화물은 돌출 거리를 얼마? 1m 이상 돌출시킨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방화산 유황 격벽이 없었다면 보유공지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3m나 5m를 2격, 3m나 5m를 2격, 뒤에 안 보이는 부분 3m나 5m 2격,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유공지를 설정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방화산 유황 격벽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격벽이죠, 여기. 이렇게 격벽을 쌌대요. 여기다가 건물 내부에. 그리고 위험물을 여기다만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위험물. 여기는 다른 거를 싸겠다. 그러면 예외 조건을 해주겠다. 격벽이 화재로서 넘어가는 걸 막아주니 얼마? 여기 옆에 0.5m, 여기 옆에 0.5m, 지붕 0.5m를 돌출시켜서 막아주면, 건축에서 말하는 캔틸레바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생겼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줄여질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안쪽으로 격벽 쌓은 부분, 이 안쪽에만 보유공지를 채우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정 과산화물은 이 벽면적이 벽으로 돌출한 게 1m, 지정 과산화물. 그다음에 여기도 양쪽이니까 양쪽 두 개죠. 1m 돌출. 지정 과산화물. 그다음에 천장면은 그대로 0.5m 동일. 이건 그냥 동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1m, 0.5m. 벽면은 늘어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지금 안전거리하고 보유공지 했습니다.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 및 표지판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의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직사각형을 암기하실 내용은 없고요. 자, 0.3m, 0.6m가 일반적인 안내 표지판은 이렇게 가로가 0.6, 세로가 0.3일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어디에 가서 보시냐면 주유취급소 한번 가보시면, 주유소요. 주유소 가보시면, 주유소는 주로 피로티 구조로서 기둥이 세워 있죠. 벽이 있으면 자동차의 진출입로가 확보하기가 힘들고, 진출입 시 안전 확보가 안 돼,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주로 대부분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캐노피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지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붕을 이렇게 얹고 중간에 기둥만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름 넣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요 기둥에다가 예, 표지판을 붙여야 돼요. 뭐라고? 주, 유, 중, 엔진 정지 붙이죠. 그럼 요거는 가로가 아닌 세로로 해야겠죠. 그래서 0.6, 0.3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어떤 건 가로, 어떤 건 세로 하면 복잡해지니 법을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0.6,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 해서 0.6과 0.3으로. 다 똑같습니다. 게시판, 표지판 전부 다 사이즈는 0.6, 0.3. 그 다음에 방화와 등에 관련된 게시판의 기재사항. 자, 위험물의 유별, 맨유냐, 위험물의 품명, 이름은 뭐냐, 맨유 위험물,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보관하고 있느냐. 이때 최대 저장 수량, 최대 취급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표시해줘라.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넣어줘라. 다만 이때 탱크 제조사 또는 지정 수량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왜? 지정 수량은 품명을 알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을 넣는 게 아니고요. 지정 수량의 배수를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 제주도에게 이제 표시사항 중에서 제조소 등이라고 해서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표시를 하겠죠. 저장소, 취급소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때는 흰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를 해주면 흑색과 백색의 보색 관계로 잘 보이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험물의 류별, 품명 매기했어요. 최대 저장 수량, 최대 취급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이거 중요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위험물 안전과 성명, 직명은 한 변의 길이가 0.6, 다른 한 변의 0.3으로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서 표시를 해줘라.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백색 바탕에 뭐요? 흑색 문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 물기엄금, 화기주의, 화기엄금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0.6,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화기와 물기로 나눠집니다. 지금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 물과의 반응, 열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열과 반응을 어떻게 한다 쭉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기와 화기다. 물기인데요. 물기는 엄금만 있고요. 물기는 주의가 없다. 이거 제일 많이 혼동하세요. 물기는 주의밖에 없다. 화기는 화기주의, 화기엄금이 있다. 화기주의는 불을 사용하되 조심스럽게 사용하라. 화기엄금은 불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기주의가 없다. 색상은 글자가 전부 다 화기나 물기는 전부 다 글자는 백색. 물을 나타내는 거는 물이니까 바다 파란색. 불을 나타내는 거니까 불 적색. 그래서 적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화기엄금 화기주의, 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가 물기엄금입니다. 그래서 쭉 논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 제조소와 운반 용기로 나눠집니다. 그럼 제조소에는 이렇게 내려가고요. 운반 용기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일 많이 공부하시면서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여기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니까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1류 위험물 먼저 볼게요. 제1류 위험물은 아염가무, 부질료, 과망이, 중쿠라고 했어요. 거기서 좀 특이한 건 뭐다?
무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중에서 더 위험한 건 뭐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뭐가 나오더라? 산소가 나오더라. 그래서 물기엄금이에요. 물기엄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제1류 위험물의 기타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이 목적입니다. 얘들이 언제 위험하냐? 가축마타, 가열, 충격, 마찰, 타격이죠. 그래서 가열이라는 거는 화기라는 얘기입니다. 화기. 그래서 화기주의, 충격, 가축마타에서 충격주의, 그 다음에 마찰 또는 타격에서 뭐가 있었냐? 가염물 접촉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반용기에는 물기엄금이 들어가요.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이건 제조소예요. 여기는 운반용기예요. 운방이라고 되어 있네. 운반이요, 운반. 제조소 하나는 운반용기. 차이가 뭐냐? 제조소는요 물기엄금만 표시합니다. 나머지 거 표시 안 해요. 운반용기는 다만 화기가 언제 여기 있어요? 운반할 때. 벌써 제조소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다 확보했고요. 제조소 자체에는 예방 규정을 적용해서 물론 규모가 넘어가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을. 근데 운반용기는 운반하는 곳에 운반하는 모든 곳의 통로를 다 확보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라? 주의를 해라. 그래서 화기,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입니다. 제1위 위험물 보죠. 제1위 위험물은 황화린, 정린, 유황, 그 다음에 철마금, 인화성 고체예요. 그래서 철마금은 분증 폭발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과 반응하여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철마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철마금은 제조소에는 화기주의만 있고요. 화기엄금 아니에요. 화기주의. 그 다음에 물기엄금 표지가 없어요. 하지만 운반용기에는 물기엄금 표지 있습니다. 화기주의와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으로서 화기엄금이에요. 화기엄금. 그래서 제조소도 화기엄금, 그 다음에 운반용기도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기주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기엄금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혼동하는 거. 인류의 철마금이, 인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의 철마금이 물기엄금. 하지만 제조소에는 물기엄금 표시만 된다. 그 다음에 3류로 가겠습니다. 3류는 자연발화성, 금수성. 자연발화성은 화기엄금이겠죠. 화기엄금. 그래서 운반용기도 화기엄금.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하여 뭐 하는 거예요?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제조소에는 물기엄금이 들어가고요. 운반용기도 물기엄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제3류는 준자연 발화하는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준자연 발화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황린,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알킬알루미늄 등등은 공기와 접촉해서 공기의 수분과 반응하므로 공기 접촉 원금, 완전히 밀접, 밀봉, 밀폐해서라. 공기 접촉 원금. 어디? 운반용기에만 있습니다. 운반용기.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제는 좀 간단합니다. 제4류 위험물은 화기엄금. 인화성기체 화기엄금, 운반용기도 화기엄금. 5류 위험물도 화기엄금.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을 끄기 힘들더라. 그래서 운반용기도 화기엄금인데 5류 위험물은 운반시 충격을 주의해라. 그래서 여기 충격주의. 이 정도는 주의하실 것만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충격주의. 여기는 공기접촉 엄금. 그 다음에 시험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은 제조소 등에는 표시 아무것도 안 해요. 표시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의사항 표시가 없다. 다만 운반용기에는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색깔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기엄금, 그 다음에 물기엄금은 청색의 백색 글자, 청색 바탕의 백색 글자, 화기엄금, 화기주의는
예, 적색 바탕에 예, 백색 문자.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다음에 주유 취급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게시판. 자, 여기는 주유 취급소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유 중 엔진 정지. 주유 중 엔진 정지는 예,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되어 있어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그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요거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이라고 전면 또는 후면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맨 뒤에서 본 거예요. 탱크로리. 그럼 여기에 위험물이라는 표시를 전면 앞에 그다음에 후면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황색 바탕이 아니라 흑색 바탕.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 도료라는 말을 씁니다. 왜? 야간에도 잘 보여야 되니까.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 도료로서 황색의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된다. 이동 탱크 저장소와 주유 취급소는 상호 반대. 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물, 일단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 즉 제조소 등의 건축물은 제일 먼저 1번 지하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하층이 없을 것. 왜 지하층이 없냐? 퀘스천 마크. 지하층이 왜 없냐? 주로 제4류 위험물인데, 주로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의 특징 중 비중은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증기 비중은 1보다 크다. 그러면 지하층이 있다는 얘기는 안에서 유증기가 발생되는데 이 유증기가 어디? 여기에 머무른다는 얘기죠. 이 유증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화재로 갈 수 있으니 당연히 지하층은 없어야 된다. 무조건 지하층이 없어야 되냐? 아니, 또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소는 지하층이 없을 것이고, 나머지 저장소 중에서 지하층이 있어도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기본은 제조소는 지하층이 없을 것. 유증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벽기, 바보, 서개. 벽기, 바보지는 아니고요. 벽기, 바보, 서개는 불연재료. 그 다음에 벽기, 바보, 서개에서 지붕은 불연재료 중에서 가벼운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지붕 구조 말씀드릴 거고. 3번 출입구, 비상구, 출입구, 주출입구죠. 비상구, 화재 시에 비상구는 외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갑종이나 을종인데요.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라.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갑종이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1시간짜리예요. 예, 갑종 방화문인데 자동 폐쇄식으로 닫혀라. 어디에 있는 것만?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 여기서 말하는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라는 건 연소에 우려가 있다. 외부에서 화재 등에 의한 역할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지선, 여기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1층에 있어서는 3m요. 2층에 있어서는 5m 이상. 1층은 3m, 2층은 5m. 그럼 결국은 1층은 3m, 2층은 5m라는 얘기죠. 2층 이상은 다 5m. 그럼 이 부분이요.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한다?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으로 판단합니다. 이곳에 있는 출입구는 반드시 뭐래라?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를 해라. 왜? 외부 화재에 의해서 위험한 부분이 올 수 있으니 외부 화재로부터도 막아야 되고, 내부 화재로부터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로 가벼운 불연재료, 가벼운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게 설명은 이 설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폭발이 생겼다. 그러면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옆으로 가면 이 폭발에 의해서 벽이 무너지니 폭발력을 어디로?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데 여기가 불에 붙으면 안 되겠죠. 이 불에 의해서 화재가 커지니까. 그래서 불연재료는 불연재료인데 어떤 불연재료다? 가벼운 불연재료다. 다만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지붕을 불연재료로 했는데 내화 구조로 한대요. 이 내화 구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폭발력이 좀 작은 거겠죠. 그래서 제1위 위험물 중에서는 분상인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유리와 제4위 위험물 중에서는 그나마 인화점이 높은 사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 그 다음에 육류는 뭐라고요?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다. 자,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창이나 출입구를 설치할 때는 망입, 철망을 입힌 유리. 철망을 이렇게 입혀라. 그러면 폭발을 하더라도 유리 파편이 튀거나 하진 않겠죠. 예. 유리 파편을 누가 철망이 잡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창은 내지 않되 창이 있으면 망입 유리를 넣어라. 그다음에 6번. 액체 위험물에 취급하는 바닥입니다. 바닥은 적당한 경사와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하고 이때 액체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취면 재료의 바닥으로 해라. 자, 일단 액체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라니까 여기 보시면 액체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한대요. 밑으로 못 간대요. 그럼 얘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 적당한 경사. 적당한 경사에 의해서 얘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적당한 경사로 이렇게 흘러서 모이겠죠. 모이면 여기에는 뭘 넣어라? 배수로. 배수로를 넣고 이 배수로가 모이는 맨 마지막 여기는 뭘 넣어라? 집유. 기름유자, 기름을 모집. 기름을 모을 수 있는 설비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기름과 물을 분리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액체 위험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한 경사라고 나온 거는 앞쪽에서 부연 설명 한번 했을 거예요. 액체에 대한 부분에서 액상이요. 액상은 규정이 있었죠. 120mm에 50mm, 그 다음에 내부 안찌름이 30mm짜리를 전도시켰을 때 흘러가는 양에 의해서. 그러면 위험물마다 점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흘러가는 속도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경사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한 경사예요. 즉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에 따라서 경사를 다르게 해라라는 얘기예요.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5개 설비. 5개 설비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 둘레 턱은 높이가 얼마? 0.15m 이상.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암기를 하시고 철근, 콘크리트 등의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한 재료로서 적당한 경사를 두되 그 최저부에는 뭘 넣어라? 집유설비. 집유설비의 방향은 어떻게 적당한 경사 방향으로. 이때는 비수용성 위험물은 집유설비에 뭘 넣어라?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라. 자, 비수용성은 집유설비를 설치하되 뭘 넣으래요? 유분리 장치.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수용성에 대한 규정은 20도씨의 물 100g에서 녹는 위험물의 양이 1g 미만일 것 해서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위험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고? 기름과 물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면 물은 가라앉을 거예요. 물은 이렇게 가라앉으면 기름은 뜨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다시 또 기름은 또 가라앉을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유분리 장치. 기름과 나중에는 이 위에 뭐가 되겠어요? 위에는 기름, 아래는 물. 위에는 기름, 아래는 물. 이걸 뭐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유분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보시면 5개 설치할 때는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를 설치하고 집유 설비 나온 거를 유분리 장치로 해서 하수구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턱 높이는 얼마? 0.15m 이상으로 해라. 예, 이거 턱이에요, 턱. 좀 내용이 좀 많네요. 엄청 많아요. 제조소 등이. 제조소 등에서 어느 정도 맥락을 좀 잡으시면 뒤쪽에 있는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예, 취급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실 겁니다.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디서 듣거나 혼자 독학하게 하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제조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요? 안전거리, 보유공지.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예외 조건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외 조건은 모법을 진행하기에 너무 뭐다 강하거나 아니면 뭔가 예외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부분에 자꾸 제외가 들어가요.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공부하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뼈대를 먼저 맞추세요. 자꾸 제외 조건 암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안전거리를 먼저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안전거리 제외 조건 쓰시고 안전거리 제외 조건일 때 규정 쓰시고 그 규정 암기하시고 보유공지 암기하시고 보유공지 적용을 제외하더라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하층은 있느냐 없느냐 기본 메인에서는 없더라.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주변 설비들에 대해서 법 규정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차분차분히 암기하세요. 이걸 한꺼번에 암기하시면 이게 암기가 금방 달아갑니다. 자, 그래서 제조소 부분을 일단 파트 1번을 끝내고요. 예, 제조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메인을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 살붙이기로 해서 제외 조건을 암기하시오.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겠어요? 예, 시험은 예, 변별력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 살붙이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외 조건 부분을 좀 체크 잘 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위험물, 제조소 등의 파트 1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